그대의 눈은 호수요라고 했을 때 그녀의 안구가 H2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죠.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창의성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말이 많았죠.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아마도 창의성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고전적으로는 아마 타당할 겁니다. 아주 20세기까지만 해도 창의성이란 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창의성은 알고리즘화 될 수 없는 부분이 창의성이에요. 알고리즘화 될 수 있으면 배우거나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없는 부분이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시학 자체가 시는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테크네라는 얘기거든요. 배우거나 가르칠 수가 있다.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 규칙을 내가 여기다 남아놓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마저도 뭐라 그랬냐면은 시에서 가군, 예컨대 래퍼들이 라임 붙이는 거 있잖아. 이런 건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르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은유를 만드는 능력이라 그래요. 은유를 만드는 능력은 못 가르친다. 그건 타고나는 거다는 거죠.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마저도 그게 바로 그 알고리즘화 할 수가 없고, 그건 내가 이론화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은유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은유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A라는 사물과 B라는 사물, 전혀 다른 사물 사이에서 불현듯 유사성을 발견해내는 능력. 그게 바로 은유예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마디 덧붙이기를, 근데 그 은유가 효과적이려면 그 A라는 사물과 B라는 사물이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은유가 훨씬 더 급작스럽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충격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논리와 상상력은 다른 겁니다. 논리에는 비약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논리 항상 비약이 있으면 하나 밟아서 왜냐, 고로 증명하고 비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A에서 저 멀리 B까지 날아가는 능력, 휙 날아가는 능력, 비약하는 능력, 그게 바로 상상력이에요. 그게 옛날엔 바로 뭐였느냐? 은유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게 메타포입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는 그 메타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파타포의 능력이에요. 파타포는 뭐냐? 사전 찾아보면 당연히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메타포가 파타피직스가 메타피직스의 패러디인 것처럼 파타포는 그냥 메타포의 패러디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 메타포와 파타포는 메타포에서는 가상과 현실 또는 은유와 비유와 현실이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그녀는 한덜기 꽃이다. 은유죠. 그때 우리는 그 말을 갖다 그녀가 식물성이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그대의 눈은 호수요라고 했을 때 그녀의 안구가 H2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죠.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 다음 또 다른 한편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장기. 장기가 뭐 체스가 뭐 인생이야 라든지 아니면 체스는 전쟁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체스가 전쟁의 은유긴 하지만은 전쟁의 그 시뮬레이션이죠. 비유가 은유고 전쟁의 뭐랄까 시뮬레이션이죠. 하지만 체스와 전쟁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비교적 분명히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아마 양자가 중첩되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실의 공간하고 비유의 공간이에요. 또 현실의 차원하고 비유의 차원이 딱 중첩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상상력 어디선가 봤을 겁니다. 그쵸? 해리포터에 보면 나오죠?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 일당이 어디로 들어가요? 체스판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체스판에서 체스의 말들과 싸움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중첩되는 겁니다. 체스라는 건 놀이공간이잖아요. 은유잖아요. 비유고 또는 가상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현실 육체를 가진 캐스퍼의 일당이 거기 들어가서 중첩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파타피지컬한 모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파타포의 모드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 중요해요. 어떻게 아날로그 현실과 디지털 가상을 중첩시키느냐. 이게 이제 상상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창의성 이런 메타포적 상상력이 대표적이었다면은 요즘은 이제 창의성 그러면 이 파타포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얘가 처음 했느냐? 아니죠, 당연히. 아주 오래된 게 있습니다.
아마도 20세기 모든 예술 분야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텍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이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근데 여길 딱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울드 앨리스에 보면 그 뒷나라가 뭐예요? 체스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빨간 여왕과 하얀 여왕을 만나죠. 그 바로 체스의 퀸들이고요. 그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들판이 체스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끝에 보면은 앨리스가 왕관을 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그 체스에서는 폰이죠. 졸이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는데 대부분 다 죽죠. 근데 용케 살아남아가지고 상대편 마지막 라인에 들어가면은 얘가 뭘로 변하냐면 퀸으로 변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졸이 이제 차가 되는 거죠. 그런 그 체스 규칙을 상정한 그런 스토리텔링인데 체스의 어떤 특정한 기보를 갖다가 이걸 풀어서 만든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골드 앨리스. 거기 나오는 애가 실제로 그 체스 기보에서 말들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스토리텔링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게 되면은 그 스토리텔링의 토대가 됐던 그 기보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망적인 쉽게 말하면 20세기의 모든 뭐 철학부터 음악부터 문학부터 가장 심오한 영향을 끼쳤던 애들 읽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기에 상상력이 기본적으로 뭐의 상상력입니까? 파타피지컬한 상상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중첩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특정한 그러니까 현실 사회의 규약이 통용되지 않는 자기만의 규약을 가진 어떤 공간. 그걸 갖다 매직 서클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신부님들 성당에 딱 들어가면 어떤 부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죠. 우리가 밟으면 안 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매직 서클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매직 서클이 점점 두께가 얇아지고 있어요. 점점. 중첩이 되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상과 현실이 막 중첩되고 일상과 몽상에 중첩되고 즉 세계 자체가 파타피지컬해지고 사람들의 태도도 파타피지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묘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존재론적으로 다른 태도를 가져요.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가짜냐 진짜냐 늘 구별했거든요.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고 이건 가상이고 현실이고 늘 구별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짜고 진짜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상과 현실이 중첩된 세계에 살고 있고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기술이 게이미피케이션 예를 보듯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용이 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긍정적 가능성과 부정적 가능성을 다 앓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파타피직스 또는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것의 올바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의 기준은 뭐냐라고 해서 바로 얘기했던 겁니다. 가짜지만 진짜처럼. 가짜지만 진짜. 가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진짜처럼 대해주는 것이지. as if의 모드 있죠. 마치 뭐처럼. 그걸 깨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 선동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도취의 상황, 종교적인 환각의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본 창의성 얘기했죠. 요약을 하자면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메타포였는데 이제는 파타포의 능력이고 옛날에 인터페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한때는 광인들의 정신적인 상태였던 게 초현실주의자들에게는 예술적인 창작의 원리가 됐고 오늘날은 바로 그것이 바로 뭐가 되면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도 뭡니까? 그걸 사용하는 미디어에 의해서 의식이 재구조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대하는 태도도 옛날처럼 가짜 진짜로 구별한다기보다는 중첩된 걸 보려고 하고 세계가 가짜 진짜냐 해서 뉴트럴리티, 쉽게 말하면 존재론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이고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계 전체가 한편의 게임으로 변해가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 게임으로 변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가르는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짜지만 진짜처럼이라는 as if의 모드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